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강달러 기조 만들 것, 트럼프 경제 고문, 스콧 베센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형님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당선되든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요거 있죠. 트럼프 재집권 시 플랜, 디지털 자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CFTC가 규제된다. 증권이 이제 CC가 없어진다는 뭐 요런 느낌입니다, 형님들.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며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상품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SEC가 옛날에 뭐 1934년대부터 이때까지 했던 걸로다가 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SEC의 자루가 요 정도라면 지금 비트코인의 상품이나 암호화폐 상품이 이렇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쑤셔 넣으려니까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SEC를 어떻게 내용해야 돼? 통폐합 시키든지 CFTC하고 얘네 둘을 합치든지 얘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걸로 두 개 합치면서 새로운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가 어디가 나왔냐? 프로젝트 2025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023년에 발간한 문서 뭡니까, 형님들? 이 보수 단체 같은 경우는 파워가 있어. 옛날부터 움직였던 요런 애들이거든요, 형님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시절 때부터 움직여가지고 지금까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그리고 자유시장 중심의 경제를 지지합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복지 확장, 부유층 증세, 정부 개입 강화를 주장, 공산당이죠. 여기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에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많이 내면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고 어떤 대통령이 선출이 돼, 뭐 대통령도 뭐 제대로 똑바로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선출되더라도 민주노총이 둘러프면은 국가 전복되고 뭐 이런 형태인 거죠, 형님들. 그런데 보수 단체인 얘네가 요거를 갖다 이제 미리 만들었던 거죠. 2023년 트럼프 2기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요게 진행된 거죠. SEC 없어지고 게리 겐슬러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님들. 트럼프 집권 플랜 프로젝트 2025 SEC 등 감독기구 통폐합, 디지털 자산은 CFTC가 감독한다는 이런 거. 그래서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금융감독기구를 통폐합하라는 주문. 트럼프 선거 캠프는 해당 문서가 트럼프와는 상관없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재임 당시 참모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SEC가 제안한 기후변화 보고서 규칙은 기업 운영 비용을 4배로 증가시키고 결국 공공기업 수를 줄이면서 투자 옵션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나오면, 새로운 산업군이 나오면 그 규제를 갖다가 좀 풀어줘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들 밥그릇 한다고 새로운 신규 아이템을 갖다가 지들이 관리하겠다 돈 댄다는 건, 그래야 직원도 더 많이 뽑고 예산 더 많이 책정받고 월급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 오히려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더 올감해가지고 발전이 안 돼. 그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EC를 제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 기업 공개와 관련한 규제는 간소화시키고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기업 유형을 3가지로 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으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알맞게 하자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SEC를 통합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방법도 논의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얘네들 이야기입니다. 헤리티지 재단. SEC를 없앨 수 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현행 SEC와 CFTC 체제만으로 향후 암호화폐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죠. 그건 누가 봐도 다 맞는 거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이로 유연한 규제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신기술을 기존 규제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둘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규제 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헤리티지 재단이 분석한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헤리티지 재단이나 민주당 관계로 봤었을 때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치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둘이 또 맞춰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형님들. 두 헤리티지 재단과 민주당 재단 이념적 대립이 뚜렷하지만 몇 가지 사안에서는 협력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님들?
반독점 규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이 부분이 이장면들 공화당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관심 보이는 이 부분이고, 정부의 효율성 개선 뭡니까? 암호화폐,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 초당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돼 갖고 법안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죠. 신시아 루미스.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하지만 대형 은행들이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은행에서 수탁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마이클 세일러의 대주주로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그리고 블랙락, 이런 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암호화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해야만 되는, 금융 쪽이 워낙 크다 보니까 테더사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던 트럼프가 당선되던 진행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부분은 미 정치권에서 모두 공격을 가하고 있고, 새로운 미 행정 조직 개편은 어디에게 제 가장 큰 이익이야 형님들? 자, 헤리티지 재단 2007년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레이건 독트린 입안자이자 지원자였다는 거, 소련과 동유럽 지역에 있던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했다는 거. 어디에 이런 게 되면 어디에 가장 큰 이득이야 형님들? SEC하고 CFTC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왜 그랬어 형님들? 뭐 때문에 싸웠어? 리플 때문에 싸웠잖아. 이게 나오면 뭐다? 가장 중요한 거, 리플에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형님들. 트럼프가 당선되면 라빈후드 최고 법무 책임자의 단 갈라허가 SEC 책임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JP 모건, 미 다이먼도 재무장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야가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리스도 암호화폐 정책에서 아까 흑인들, 젊은 남성 유권자들을 갖다가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형님들. 그리고 미 정치권의 자금을 지원하는 팍 재단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그러니까 정치 자금은 지원해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중이 지금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으로 다 열어놓고 지들도 매집해내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다소 어려운, 특히 미국 은행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암호화폐 언급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자, 리플의 공동 창업자 해리스 측에 100만 달러 상당의 XRP 기부. 해리스 라센이 100만 달러 상당을 해리스한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리플이 손이 크죠.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법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SEC 위원 5명을 갖다 제소했습니다. 리플의 증권 분류는 과도한 행정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다 들이받는 요런 거, 쉐브론법이라고 그랬죠 형님들. 쉐브론법 파기로 인해서 더 이상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런 거 대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들이박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리플이 소송 당할 때 이때만 해도 숨도 못 쉬었습니다. 진짜 코인 업체들. 형님들 아실 거야. 그 코인베이스 대표 같은 경우도 얘네한테 대들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꼬랑지 내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동네 북 됐죠. 동네 북입니다 지금은. SEC, XRP 상대로 항소 성공 가능성 낮아. 뭡니까 형님들? 소송 가도 못 이긴다는 얘기죠. 못 이긴다. 다 아는 얘기들. 그래서 교차 항소, 여기도 아예 그냥 들이박는 이런 부분이 있죠 형님들. 그리고 이렇게 항소되기 전에 14일 이내에도 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 있다는 거죠 형님들. 항소 통지서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냅니다. 요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의 임원진 합의에 대한 바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지만 SEC에 합의하며 XRP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그래서 양측 항소 통지 이후 14일 이내에 합의 협상할 인센티브를 갖는다고 합니다 형님들. 그래서 14일 이내에 합의될 수도 있고, 꼭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뭡니까 형님들? 대선 얼마 남았어요? 20일 남았습니다 형님들. 20일 남으면 어떻게 돼요 형님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요거 가동되는 겁니다. 자, 헤리티지 재단 플랜 짜놓은 거, 아이디어 뱅크이기 때문에, 싱크탱커이기 때문에 얘네가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뭐예요 형님들? SEC 없어지는 겁니다. 자동 리플한테는
대형 호재적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대만 은행에서 암호화폐 취급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은행에서 코인 취급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SEC와 CFTC를 통폐합, SEC를 심지어 없앨 수도 있는 기존의 주식 방식으로는 코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식 채권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이런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쓰려는 이런 움직임까지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11월 5일 이후 리플 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 도리드렸습니다.